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인사를 논의 없이 결정했다며 신영대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후보 선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지방선거 복마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6달이 넘었지만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같은 신도심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저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반발하는 전북 지역 기관 단체들이 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꾸린 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두고 신영대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최근 구성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명단입니다. 모두 15명인데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렸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배제했습니다. 어떠한 편협성이나 어떠한 주관성이나 이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상 선출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직무활동과 공약 이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심사하는데 후보 선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의 20%가 깎여 공천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선에 대비해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는 누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는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의원 사이에 갈등이 표출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입니다. 지역 실정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평가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컷오프 될 수도 있고 정치적 타격이 되니까 예민한 문제죠.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 처리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면 뭐 통일적인 기준이라든가 공정성 부분에 또 시비가 생길 수가 있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은 도당 위원장의 권한이지만 도지사 출마를 위한 포석이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협의를 강조하며 원팀 정신을 내세운 지역 정치권이 이와 배치된 행보를 보인 데에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이 정례회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과 동료 의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위한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6달이 넘었습니다. 지정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거래는 줄고 가격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다소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크게 오른 전주 신도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말 전주시가 아파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곳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한 불법 거래 현황을 집중 조사한 결과 무려 800건 넘는 투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해 말 전주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고 지정 전후 2달여를 비교해봤더니 거래량은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혁신과 만성, 에코와 효천 등 이른바 신도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오히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체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가격 오를 텐데 내가 이사는 게 던져놨다가 이거 그게 올라가면 팔지 뭐 그런 심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주시는 지난 6달 동안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시장 눈치 보기가 계속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화 단계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최근 2달 동안 청약 경쟁률도 기준보다 6배나 높아 조정대상 지역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국토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국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3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64만 1,70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50대 2명과 20대 1명 등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충남 서산에 사는 가족들로 지난 18일 전주에서 가족 장례에 참석한 뒤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휴가철 코로나19 차단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방역과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음식점과 유흥시설, 빙과류와 얼음 제조업소를 돌며 출입자 명부 관리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핍니다. 부패하거나 변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실 등의 위생 소홀도 단속합니다. 익산의 한 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맡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만드는 전북 익산의 한 공장. 지난주부터 이 공장의 지붕을 보수하던 외주업체 50대 직원이 5m 이상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추락한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전 고소 작업차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경찰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이 부서지면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산내리 아이가 좀 약해졌나 봐요. 산내리 끊어지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해당 공장 측은 사고 당시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의 지붕 패널 누수 부분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었던 업체입니다. 안전거리대, 안전로, 안전화는 다 착용했습니다. 또 외주업체라도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A씨가 본격적인 작업 전에 지붕에 올라가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된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외주업체와 해당 공장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지붕 공사 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83명. 이 가운데 40%가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 내 사회체육 경제 분야 기관과 단체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신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8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갯벌 보전과 멸종위기종 동식물 보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한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 등 200여 개 사회, 체육, 경제 분야 기관과 단체들이 연합해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자 50년 항공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기 위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며 건설 중단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착공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명분 없는 환경 문제로 이제 와서 건설을 중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북 도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어렵게 국가균형 발전 사업에 포함된 만큼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이용을 멈추고 정부도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선 주자 등에게 건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과 낮은 경제성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지금 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견을 넘어 갈등 조짐을 보이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전통공예 명인 명장 20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쓰던 물건에 명장들의 정성이 깃들어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된 건데 조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색 빛깔을 품고 아래로 명주실을 길게 늘어뜨린 매듭. 구슬 모양으로 빚은 호박과 비취를 머리에 얹고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전주에 작업실을 둔 매듭 전통공예 장인 김선자 씨가 직접 실에 색을 입히고 짜 만든 작품입니다. 끈을 짜서 매듭을 엮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과 싸움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섬세하게 도려내고 깎은 느티나무 마디마디에 매화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용맹한 호랑이 얼굴을 한 박달나무 목침은 베고 자는 이의 건강과 안녕을 지킵니다. 수령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 재료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인 김종현 명장의 손을 거쳐 새로운 쓸모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릇이라든가 수저라든가 어떤 도구라든가 기능성을 토대로 해서 공예가 만들어졌고요. 거기다가 사람의 어떤 기술 기능을 더 접목시켜서 전통 한복과 부채, 우산에 한지로 바른 목재장까지 예부터 쓰인 물건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전북 명인 명장 20명의 공예품이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명장의 작업에는 정성과 시간뿐 아니라 완벽함을 추구하는 고집도 담겼습니다. 찬찬하고 세밀하게, 유려하면서도 정교하게. 손질 한번 허투루 하지 않는 이들에게 명장이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최고의 기능을 가진 사람, 기능 보유자, 문화재나 명장이나 같은 전통의 방식을 지켜온 현시대 명장들이 그 아름다운 가치를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기획부도 오늘은 부안군의 민선 7기 3년을 평가합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3선에 도전한 전임 군수를 제치고 당선된 권익현 부안군수. 완전히 새로운 부안 건설을 내걸고 미래 100년을 다질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4대 분야 69개 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57개 공약이 마무리돼 이행률은 82.6%. 지난 2018년 300억 원 규모의 전북 교육수련원을 유치했고 궁항 마리나 항만은 제2차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돼 지난해 민간 사업자까지 선정했습니다. 지역의 농수산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사업도 순조롭습니다. 보편적 체육 복지를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세와 정부 교부세 감소로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체 재원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있다. 부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특구로 지정되고
연구기관과 벤처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지만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출연연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학,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을 한다는 게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거겠죠. 재정적인 지원책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세제 혜택을. 어획량 급감에 따른 실태 조사와 원인 규명도 서둘러야 합니다. 신항만 공사가 또 거대하게 이루어져서 그것 또한 이쪽에서는 지금 물막이 공사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쪽 연안어장에 그 흐르는 그런 물의 조류나 어떤 환경적 변화를 거기에서 지금 거의 다 가로막고 있다라고. 인구 감소로 30년 뒤 소멸 위기에 놓인 부안군. 남은 임기 동안 성장 동력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돌봄 전담사 노조가 근로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초등 돌봄 전담사 전일제 비율이 전국은 16.8%, 충북은 91.2%에 달하지만 전북은 0%로 나타났다며 현재의 4시간 돌봄 체제로는 전담사의 휴식 시간도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돌봄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위한 교육 예산 확대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전담사 대상 교육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만큼 재단 측에 즉시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부당하게 교사들을 해임한 재단 측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 지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재단 측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 수를 조정하라는 전북교육청의 교원 구조조정 권유에 따른 거라며 교사 6명에게 해고 통보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최근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소연료전지 제조기업인 두산 퓨얼셀이 익산에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두산 퓨얼셀은 오늘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익산 제2 일반 산업단지 내 2만 8천 제곱미터 터에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100억 원을 투자하고 노동자 90여 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정부의 그린 수소 정책에 발맞춰 성장세가 예견되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